2011년 12월 20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을 3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 3개월 후인 2016년 3월 24일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잠수함의 첫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잠수함 수출의 뜻을 세우고 이날 진수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온 결실이었습니다. 진수된 잠수함은 길이 61m의 1,400톤급으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부산에서 미국 LA까지를 왕복할 수 있는 1만 해리 18,520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은 총 규모가 1조 3천억 원 미와 약 1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때까지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계약 최고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는 잠수함 분야 첫 해외 수출이라는 쾌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의 209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기술 도입 방식으로 건조하면서 그동안 축적, 향상시켜온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선택한 그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2월 해군의 214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 사업의 공개 경쟁 입찰에서 그때까지 국내 유일의 잠수함 건조 업체였던 대우조선해양은 이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에게 밀렸습니다. 잠수함 수요량이란 것이 뻔한데 입찰 경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일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을 건조하던 인력들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건조시설들은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야에서 손을 뗄 수도 없었고 일감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아야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2003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발주한 독일산산 209급 잠수함 크릭 하크라 KRI 샤크러함의 창정비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창정비란 기존의 잠수함을 완전 분해한 뒤 내부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수심 수백 미터의 해저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잠수함은 성능 유지와 승무원 안전을 위해 12년 주기로 반드시 창정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닌 검사, 부품 교환 및 재설치, 최종 시험 전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란 개념보다는 수명 현장이라는 의미가 더 크며 신규 건조 못지않게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내세워 이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대는 독일의 HDW 하우얼츠워커 도이치 워프트사. (209급) 잠수함의 원체작 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건조 기술을 가르쳐준 업체입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주어진 설계도에 의해 8척을 건조한 경험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HDW의 기술력 우위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HDW가 원조격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쟁 조건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건조 능력은 이미 독일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하는 터였고 그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서
그 어느 방산업체 못지않게 기여도가 높은 업체로서 수주전에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 자카르타 지사는 대우 인터내셔널의 전 세계 109개 해외 거점 네트워크 중에서도 핵심 거점으로 꼽힐 만큼 지역적 연고와 인맥이 깊고 넓었습니다. 수주전이 유리하게 전개될 무렵 대우 측은 느닷없는 소문, 즉 경쟁사 측의 역공작에 당황해야 했는데 한국이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독일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7월 말 국내로 대표단을 파견했고 하지만 그 누구도 정부 보증 성격의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대로라면 수주는 물 건너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뻔했습니다. 마침 윤창옥 전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 국방부 국제협력과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방부로 오는 중이었고, 그는 차 안에서 우연히 관련 소식을 듣고 대처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창정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을 대표단에 전달, 소문을 일거에 잠재웠습니다. 그 서한에는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 때 독일산 MTU 엔진의 얽힌 문제 해결 사례가 덧붙여 있었고,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빠른 상황 판단과 결단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대우 인터내셔널은 2003년 말 인도네시아 측과 5,900만 달러에 달하는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고, 정상화된 생산라인에서 창정비를 완료한 후 2006년 6월 3일까지도 옥포조선소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의 크리카크라함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에도 인도네시아 209급 잠수함 낭갈라함의 창정비도 수주해 잠수함 분야에서 해외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인도네시아 해군이 정식 발주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즈음에 우리나라 잠수함 건조 인프라는 외국이 설계한 디젤 잠수함의 동연을 가져다 건조 기술을 이전받아 겨우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그 후 5에서 6년이 지난 시점에도 한국형 잠수함은 현재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의혹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209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주요 핵심 분야를 역설계 해냈고, 다행스럽게도 H&Dw는 그때 대우의 양조선의 209급 잠수함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짧게 잡아 훗날 대우 측의 기술적 이의를 제기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뢰가 1200톤급의 209잠수함을 1400톤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이른바 대우형 209,400톤급 잠수함이라고 불린 DSM이 1400이었고, 이것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하고자 했습니다. (2009년 6월) 잠수함 어깨는 후끈 달아올랐는데, 인도네시아 해군이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공개 입찰이 17일 시작된 것입니다. 금액 사업 규모는 최소 7억 달러에서 최대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고, 한국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 조선해양, 독일 HDW사, 러시아 로스보론 엑스퍼트사, 프랑스 DCNS사 등이 그동안 물밑 경쟁을 펼치다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한 1400톤급 잠수함은
본체 가격만 3억 5천만 달러에 음향 탐지 시스템 소나과 전투관리 시스템 CMS 등의 비용까지 합하면 대당 가격이 6억 달러에 이르렀고, 가격대가 너무 높은 독일, 프랑스는 선두권에서 이미 탈락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은 값이 싸지만 성능이 낙후돼 있고 후속 군수 지원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제품의 성능과 가격 등을 고려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강력한 경쟁국인 러시아가 10억 달러의 차광과 낮은 가격 등을 내세워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는데, 대우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사전 가격 협상에 실패하면서 러시아만 단독 응찰했고 결국 유찰됐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재입찰이 시작돼 한국과 러시아 두 국가만이 참여했으나 석 달 뒤인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격 경쟁력 기반 위에 활발한 방산외교를 펼쳤으나 인도네시아 해군의 주요 요직에 7억의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상황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됐고, 당시 러시아 측이 제공하겠다는 차관이 사실상 민간 상업대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이 재개된 것은 2010년 하반기. 수주량도 3척으로 늘어났고, 경쟁 상대로는 러시아가 아닌 독일과 프랑스가 등장했는데,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잠수함 사업 입찰에 응한 결과 6월 중순 대우조선해양과 프랑스 업체 DCNS가 입찰평가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곧바로 잠수함의 세부적인 기술 사양과 계약 내용 등의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갔고, 마침내 2011년 12월 20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할 잠수함은 1,400톤 규모로 총 3척이고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11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때까지 방위산업제품 수출 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기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잠수함은 길이 60일, 3M에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또한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 웨펀 투브즈를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5년에 걸쳐 공을 들인 끝에 따는 이 승리는 세계적 잠수함 강국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업체를 따돌렸다는 점도 의미가 깊습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품질, 교육훈련, 군수지원, 조성기술 협력 등 전반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2척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를 통해 쌓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튼튼한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방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해군 등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 잠수함 건조 강국들을 압도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력이 지난 15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 7월) 싱가포르 해군이 전 스웨덴 해군 챌린저 스주먼급 디젤 잠수함 SSK를 발주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최소 14척의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었다.
싱가포르는 2002에서 2013년 동안 챌린저급 3척, 아처급 2척 등 총 5척의 잠수함을 추가로 들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2009년 프랑스 조선사의 페르다나 망테리 퍼데너 멘테리급 SSK 2척을 발주했으며 베트남은 2014에서 2017년 킬로급 잠수함 6척을 발주한 바 있다. 그러나 통영과 달리 동남아시아 지역 해군 잠수함 배치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싱가포르가 챌린저급 잠수함을 최초 도입하기 전 2차 세계대전 후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을 운용하던 나라였다. 1959년 위스키급 12척, 1980년대 209,300형 카크라 샤크로급 SSK 2척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수하르토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군 근대화에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았으며 1990년대 초 잠수함의 수는 209,300형 2척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 2척은 현재도 운용 중이다. (2000년대) 초 이후 동남아시아의 잠수함 전력 증강이 시작되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잠수함 증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이웃 국가들의 잠수함 수 증가가 자극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독일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로부터 218SG형 SSK 이내 척인도를 기다리는 중이며 호주는 기존에 있던 콜린스 칼린즈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하기 위해 호주 해군의 12척 시1000밀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맞는 쇼트핀 바라쿠바 블록 일러 숏핀 베러쿠더 블락일 A를 선택했다. 싱가포르와 호주 잠수함은 각각 공기부료 추진과 펌프 제트 추진 기술을 탑재하여 탐지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멀리 떨어진 다른 국가들의 잠수함이 인도네시아 수역에 등장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 올해 9월 중국 잠수함이 말레이시아 동부의 말레이시아 해군기지에 도킹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해군기지에 도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이 셀리베스 셀러비자해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과 300캐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유대관계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잠수함 배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초 인도네시아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1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어 209,400형 SSK 3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잠수함인 KRI 나가파사 나거패서는 2017년 8월 가동했으며 세 척 모두 2021년까지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8월)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퍼노모 여즈기안토로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2024년까지 최소 1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이후 10척에서 12척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잠수함 침입을 막고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영해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수요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우해양조선의 건조를 지속적으로 맡기는 대신 국방부 관계자들은 다른 플랫폼 유형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군수품 공급업체를 다변화하여 국방에 있어 한 나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기로 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외양선과 잠수함을 결합한 모델을 통해 천해에서도 운용이 쉬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가 JNS에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산 잠수함 대신 러시아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건조한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그는 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고려하고 있는 유럽산 플랫폼에는 프랑스 네이벌 그룹 네이블 그룹의 스코핀 1000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잠수함의 판매에 대해 논의했고, 이듬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최대 조선사인 PTPL과 공식 실무단을 꾸려 인도네시아 해군의 향후 잠수함 수요를 검토한 바 있다. 해당 실무단은 정부 대 정부 프레임워크로 소집되었으며 심해와 천해 모두에서 쉽게 운용할 수 있는 209,400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여러 사안들을 함께 검토했다. 길이 50m의 스코핀 1000의 최고 자망 속도는 15km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4000L이다. F-21 헤비급 어뢰 등 다양한 센서 및 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TPL은 1년 넘게 협력한 공식 실무단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스코핀 1000 잠수함 도입은 여전히 가능하며 이외에도 해외 조선사들이 제시한 제안도 많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라이스 214형급 ESSK를 제안한 터키의 골퀘 조선사 쉬패드다. 골퀘 조선사 관계자들은 올해 초 TKMS와 인도네시아 찌랑캅 실랭급에 위치한 해군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해당 잠수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현재 TKMS는 골퀘 조선사가 인도네시아에 214형 파생형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월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들은 이스탄불을 방문해 해당 잠수함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라이스급 잠수함의 전체 길이는 67.6m, 한폭 6, 3M, 흘수는 6.0m이다. 5명의 장교를 포함해 27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최고 자망 속도는 20km, 수상 최고 속도는 12km다. 선수 소나 쏜나, 측면 배열 소나, 견인 소나를 장착하며 레이시온 라테온의 MK48마드 6나 아틀라스 일렉트로닉 애틀러스 일렉트라닝의 등 533mm에 달하는 어뢰들을 발사할 수 있는 어뢰 발사관 8개를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골퀘 조선사의 214형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처음으로 A2가 가능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어 싱가포르와 전략적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214형과 비슷한 사양의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늦어도 2009년 이후 킬로급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상의 문제로 잠시 보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킬로급 도입에 대한 계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5월 인도네시아 러시아 정상회담 중 나온 인도네시아의 러시아산 군사장비 구매 리스트에 킬로급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정 상황에 따라 킬로급을 2척 혹은 3척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 작성 시점에도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여전히 러시아 당국과 킬로급 잠수함 도입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협상 관련 인도네시아 측 취재원의 소식에 따르면 현재 회담은 대응 무역 및 기술 이전에 관해 논의 중이며 킬로급 잠수함과 더불어 소위 수코이 의수-35 전투기 역시 함께 구매할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해군 관련 취재원에 의하면 올해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니 잠수함 구매를 위해 PT 펠린도 머린 조선사와 계약 최종 단계에 있었다. 이는 자카르타에서 2016년 11월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국방부 아디부가 최초로 소개한 22m 길이의 미니 잠수함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폭 3M, 흘수 2.5m, 최대 작전 심도는 150m이다. 최대 체류 기간은 6일이며 최고 자망 속도는 10km다. 다섯 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최대 9명까지 추가 승선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해군에 따르면 미니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증강을 위한 실험적 플랫폼이 될 것이다. 효과 입증 결과에 따라 미니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함대로 운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